일단 반도체. 지금 용인의 제일 뜨거운 이슈는 반도체예요. 무조건 단지 이전 문제라서 국가 산다는 물론 국가에서 인허가는 해주지만 전기 문제라든지 용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보상 문제는 다 경기도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원안대로 무조건 간다. 임기 내에 30년 6월까지 삼성전자 1기 팹을 조기에 가동시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후보님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용인이 반도체 없이도 안 된대. 반도체만으로는 안 된다. 사업을 좀 다각화해서 반도체 플러스 다른 산업들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배후 신도시를 제대로 건설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거의 다 동탄에서 출퇴근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 좀 동탄과의 차별성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용인이라든지 그 경기도 남부에 있는 도시들은 다 서울로 특히 출근 시간에 빨리 접근하는 거 그게 1번이거든요. 자족도시가 되면 좋지만 지금은 어쨌든 약간 주거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 강남권으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취재본부 장도민 부장입니다. 오늘은 현근택 용인시장 민주당 예비 후보를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명하고 근사한 선택 현근택입니다. 되게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제가 한 100일 전 정도부터 시작했고요. 단독 과반으로 이제 결선에 오르게 됐는데 결국은 본선에서 이겨야 이기는 거니까 본선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용인에서 가장 필요한 변화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권 교체와 세대 교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 소속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죠. 네. 아실까요? 기자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보실장도 했고 저는 이제 내란 잔재 청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세대 교체 약간 젊은 용인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지금 아마 공무원들 과장 국장급들이 아마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50대 중반 정도거든요. 그래서 좀 젊은 용인도 내세우고 있다. 용인은 반도체 클러스터하고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 추진으로 이제 도시 구조 자체가 이제 완전 바뀌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보시는 가장 큰 기회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각각 어떤 걸로 보시는지. 이제 모든 언론이 관심 갖는 것처럼 반도체 SK 4기가 들어서고요. 삼성 국가산단에 6기가 들어서는데 그게 아마 1000조 가까이 투자될 예정이에요. 물론 뭐 당장은 아니죠. 20에서 한 30년 정도 갈 거예요. 평택도 지금 5기 팹을 짓고 있는데 6기 팹까지 짓는데 그게 2012년에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벌써 한 14, 15년 정도 됐죠. 그것도 한 20년 정도 갈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용인 입장에서는. 대신에 이제 평택은 고덕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옆에 이제 반도체 단지가 들어서니까 생활 인프라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주거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철도도 놓여 있고. 근데 용인은 진짜 어찌 보면 진짜 맨 땅이에요. 완전 허허벌판이에요. 교통 인프라도 안 돼 있고 주거도 안 돼 있고 나머지 인프라도 거의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평택 같은 경우는 신도시 만들고 이게 이제 들어선 입장인데 용인은 이걸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실제로 많은 분들은 반도체가 들어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말씀 많이 하세요. 물론 반도체가 들어와서 공장 지어서 세수가 늘어나면 그거 혜택을 보게 되겠죠. 근데 그건 앞으로 5년, 10년 후의 일이에요. 당장 사는 분들은 많이 불편하거든요. 도로가 막힌다든지 아니면 이게 공사 차량들이 엄청나게 오가기 때문에 인근의 주민들은 밤에 너무 밝다. 그렇게 호소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배후 신도시를 제대로 건설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약간 동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삼성전자 국가산단은 약간 서쪽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동탄 오선하고 가까워요. 용인하고는 되게 멉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거의 다 동탄에서 출퇴근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외국인 투자의 장점도 있고 세금 혜택도 주는데 동탄보다 뭐가 하나라도 나아야 되는데 자유구역을 하면 국제 초중고등학교를 넣을 수 있습니다. 배후 신도시가 학교가 좀 더 우수하면 보통 요즘 학교 때문에 이사 가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직장보다 사실은 학교가 더 중요한 경우도 많아요.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 좀 동탄과의 차별성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시티는 용인 서부의 어떤 판 전체를 바꿔버릴 사업으로 또 평가받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 사업을 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사실은 판교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구성역이 있어서 교통은 어느 정도 좀 돼요. 주거 기능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사실은 첨단 R&D 센터. 아무래도 R&D는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교통이 좋은 곳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교통이 좋은 데는 아마 마이스 산업이라고 그러죠. 컨벤션, 호텔, 쇼핑몰 이런 걸 아마 많이 선호합니다. 경기 남부권의 메인축이 될 수 있다 보고요. 거기에 플러스 가장 저는 중요하게 보는데 문화적인 게 좋아야 돼요.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용인의 R&D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 GTX-A 구성력 개통하고 네네. 플랫폼 시티 반도체 벨트 조성이 맞물리면서 교통 수요는 계속 커질 수밖에 네네.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가장 현실성 있게 보시는 교통 해법은 어떤 걸로 꼽으십니까? 플랫폼 시티는 사실은 구성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용구대로라고 해서 굉장히 막히는 지역입니다. 분당 수서간 도로 거기서부터 플랫폼 시티까지는 지하화가 계획돼 있어요. 근데 플랫폼 시티에서 그 밑으로는 이제 예전에 민자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안 되는데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요. 플랫폼 시티도 있지만 경찰대 이전 부지가 거기 한 4, 5천 세대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남북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거거든요. 거기를 좀 뚫어줄 필요가 있고 지하철 면에서는 수지라든지 성북, 상현이 제일 빨리 서울로 가는 게 신분당선입니다. 그거를 저는 약간 동쪽으로 연장해서 정자, 서울대병원, 용인시청, 서인구청 이렇게 가면 아마 강남역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됐을 것 같고 신분당선 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걸 YTX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결국은 용인이라든지 그 경기도 남부에 있는 도시들은 다 서울로 특히 출근 시간에 빨리 접근하는 거 그게 1번이거든요. 자족도시가 되면 좋지만 지금은 어쨌든 약간 주거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 강남권으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인, 기흥, 수지 이 생활권하고 민심이 다 다른데요.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지역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지점은 좀 어디라고 보십니까? 서인구가 약간 농촌지대고 수지 기흥이 약간 도시인데 모든 분야에 다 차이가 나요. 뭐 도로, 인프라, 학교 다 차이가 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보기에 문화적인 격차가 제일 커요. 예. 문화센터가 수지에 있다 보니까 기흥 쪽에도 그런 문화적인 시설이 없고 서인구도 뭐 작은 문화회관이 하나 있긴 한데 되게 낙후돼 있어요. 그리고 서인구 분들은 약간 개발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욕구가 강하시고 수지나 기흥 분들은 굉장히 과밀돼 있거든요. 저는 요거를 좀 융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동서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해서 거기서 뭔가 스포츠 행사, 문화 행사, 페스티벌을 하면서 사람들을 좀 융합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 이익하고 주민 생활 그 안정 사이에 어떤 네. 균형은 어떤 원칙으로 좀 맞출 계획이신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수원에 부시장 하면서 보니까 이 아파트를 짓고 개발을 하면서 기부 체납으로 미술관 짓는다든지 학교 복합시설 짓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해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어찌 보면 시민들의 이해 요구가 중요한데 뭐 아시겠지만 용인은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재판받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이런 거를 인허가를 내줄까 말까를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중요한 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서울, 수원 같은 게 예전에 이제 공공기업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었었는데요. 저도 그걸 만들어서 오픈된 장소에서 하고 실현되기가 쉽지 않죠. 근데 하는 경우 있어요. 대형 쇼핑몰 이런 거 들어올 때 보면 몇몇 도시에서 그런 걸 많이 시도했어요. 엄청나게 상인들이 반대하고 이러다가 원탁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통해서 뭐 상생할 수 있는 걸 제시하고 소상들이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갈등 해결에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제가 뭐 변호사에서 이런 것도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원고 피고 비슷하게 와서 얘기를 하면 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용인에 남고 싶게 만들 핵심 정책 한두 가지만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두 개인 것 같아요. 뭐 청년주택, 신혼주택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역 주변에. 버스는 사실은 계속 늘리는 게 한계가 많아요. 왜냐하면 광역버스는 아침에는 되게 수요가 많은데 점심에나 뭐 오후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 주변에 고밀로 청년, 신혼부부 주택을 많이 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지원금이 끊기면 일이 끊어져요. 제가 어떤 청년한테 들어보니까 차라리 6개월이나 1년 정도 들어가서 직원을 한번 일하게 해봐라. 본인이 일을 해보고 해볼만 하면 그러면 이제 창업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라. 그게 훨씬 실패가 적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게 100% 동의해요. 그냥 무턱대고 했다가 지원금 끊기면 접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예산적으로도 낭비, 본인 입장에서도 약간 시간적인 낭비라서 이것도 일종의 인턴 비슷한 건데 이런 지원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존 기업들의 어떤 유치라든가 이런 네네.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반도체는 이제 들어오기로 돼 있기 때문에 예정돼 있는데 제가 엊그제도 뭐 추미애 도지사 후보하고 평택 공장 갔는데요. 공장 안에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자동화돼 있어서.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정도인데 자기들이 앞으로 더 지으면 이마저도 없다. 그럼 이 반도체 산업은 좋은데 일자리를 어떻게 늘리냐가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것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고는 있는데 용인이 반도체만으로는 안 된다. 반도체 없이도 안 된대. 이게 사실은 용인도 R&D 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바이오, 제약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산기업도 몇 개 있고. 사업을 좀 다각화해서 반도체는 사실 경기를 탑니다. 네.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을 땐 적자잖아요. 반도체 플러스 다른 산업들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당선되신다면 첫 1년 안에 가장 먼저 손댈 분야는 이거로 정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공약 첫 번째는 반도체 1기 팹을 일단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임기 내 YTX였고 세 번째는 용인 에너지 주식
주식회사였는데 셋 다 장기적인 과제예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저는 민원이라고 봐요. 수원에 제 부시장으로 있어 보니까 세비톡톡이라고 핸드폰에 3년 만에 한 30만 원 가입시켰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는 게 보면은 민원 같은 거를 올려요.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아요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청원 올리는 것처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몇백 명 이상, 몇천 명 이상 되면은 의무적으로 답변을 하게 하는 건데 그게 폭발적으로 관심들이 많아요. 우리 보통 민원 가면 찾아가잖아요, 창구를. 그게 아니라 여기 민원이 여기 있고 공무원들이 찾아오는 방식으로 그거를 딱 도입하고 싶어요. 이 돌봄 쪽으로는 좀 어떤 좀 정책을 좀 펼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통합 돌봄이 굉장히 큰 이슈예요. 의사, 치과의사, 뭐 한의사, 뭐 약사분들도 다 통합 돌봄 시도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복지재단 형태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사회부장 협의체 이런 데서 하는데 사회복지사분들이 그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다음에 각자 하고 있어요. 이 병원 가면 이 약 먹고 이 병원 가면 이 약 먹는데 그거를 한 번에 봐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서비스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번 초인구 지역이나 이런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교통이 아닌 생활 혼잡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많은 거는 뭐 교통 문제지만 학교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네. 구도심에서는 학교가 학생이 없어서 폐교하고 그 원치지 않은 곳에 신도시가 들어서는 데에는 학교가 부족하다 그래요. 층간소음이나 관리비 문제라든지 요거에 대해서도 분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센터 이런 걸 좀 만들 생각이에요. 현 시정에서 이어받을 것은 좀 무엇이고 반드시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 이상일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언론인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중앙 정치를 하시죠. 중앙 정부와의 이런 그 소통은 직접 하셨어요.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안 맡기고 그거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이제 그게 장점이 되다가 지금은 약간 단점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경기도지사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용인 씨는 경기도와 협의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에 보면 경기 남부 광역철도나 무슨 광교 개발 이익금 가지고는 뭐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 상대로 막 재판도 하고 그래요, 이분이. 정치는 제가 보기에 소송 재판이나 막 보도자료 뿌리고 막 비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나서 대화를 해결해야 되는데 경기도와의 협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추미애 후보님하고는 용인과 관련해서 어떤 대화들을 주로 나누셨습니까? 일단 반도체. 지금 용인의 제일 뜨거운 이슈는 반도체예요. 무조건 단지 이전 문제라서 국가 산다는 물론 국가에서 인허가는 해주지만 전기 문제라든지 용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보상 문제는 다 경기도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원안대로 무조건 간다. 임기 내에 30년 6월까지 삼성전자 1기 팹을 조기에 가동시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후보님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경기 남부권역이 이제 반도체 벨트 생태계가 형성돼 있잖아요. 이 생태계가 중요하다. 또 우리 용인이 4분 국회의원이 또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협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반도체 이전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용인시장 후보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원안대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기업도 현재 원안대로 확정되길 원하고 있고 그렇게 가길 원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만 각자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여기 이미 확정된 거를 국가 전략 산업을 이거를 옮기는 방식은 아니다. 이게 뭐 예전에는 뭐 지산 지소가 중요합니다만 예전에도 사실은 기흥에 R&D 삼성 단지가 있었고요. 화성에 있었고요. 평택에 있었고요. 있었어요, 여기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딱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80년대 기흥에서 반도체를 시작했는데 이미 여기 있었던 거잖아요. 그 옆에 그냥 들어서는 거예요. 생태계가 이미 형성돼 있다. 그래서 일단 용인 반도체는 원하는 대로 간다.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서도 그게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용인 시민들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거는 이제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에 시작했는데 12년 동안 했습니다. 결국은 정치라는 거는 그런 원인 자체를 처음부터 발생 안 시키게 하는 거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대변인도 지냈습니다만 당대표 할 때는 민주연구 부원장도 했고요.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가 뭐 김용, 이화영 변호인 하면서 저도 사실은 재판도 받고 수사도 받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아마 이재명이 동지로 봐주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경선에서 또 뭐 한 번에 아마 과반 넘은 것 같고요. 또 용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고 민주당이 또 지금 다수당이고요. 여당 시장이 돼야 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반도체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지자체장은 해결을 해야 된다. 문제 해결의 역할이라 보고요. 제가 아마 그래서 지금 있는 현 시장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조금 더 가까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용인의 100년을 위한 현명하고 근사한 선택, 현근택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선거 기간까지 잘 달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